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기 일본의 천재 트레이더의 이름은 테스타입니다. 그는 파트타임으로 모은 3,6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5년 만에 672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연구한 끝에 추세를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고 추세 매매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672억 원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의 추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그는 매매를 하기 전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파악한 후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지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점들을 이어주는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선은 저항선 작용을 하고 이 저항선을 뚫어준다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모두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저점을 이어준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 추세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며 캔들이 이 추세선을 하락 돌파 시 상승 추세는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런 중요 지점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중요 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캔들이 이 추세선을 근접했을 때 두 가지의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추세선에 도달한 이후 다시 추세 방향대로 상승하는 추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반대로 움직이는 돌파 패턴입니다. 캔들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나타나며 추세가 방향을 바꾸게 되는 패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면 가장 승률이 높아지는지입니다. 특히 캔들의 몸통을 기준으로 그려야 하는지, 꼬리를 기준으로 그려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정답은 가장 많은 터치를 하는 기준선으로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차트를 찾았습니다. 먼저 추세선을 편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추세선과 캔들의 몸통 또는 꼬리를 포함해 가장 많이 닿는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편하게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가장 많은 고점과 접촉하는 추세선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제 추세선을 그었으니 첫 번째 패턴인 연속 패턴을 통해 매매 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패턴은 캔들이 추세선에 도달하고 추세 방향대로 다시 반등할 때 진입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캔들이 이 추세선에 근접했다고 바로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승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속 패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검증법은 작은 추세선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추세선을 돌파를 해줄 때 이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을 이어 추세선을 만들어 줍니다. 캔들이 다시 추세선에 닿았을 때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승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되돌린 구간에서 작은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지속 패턴 타점을 잡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은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며 20 이하에서는 과매도 상태로 간주하며 이후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에서는 과매수 상태로 이후 매도세가 나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먼저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캔들이 다시 추세선에 근접했습니다.
지속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가겠지만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토캐스틱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이 시점에서 2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캔들이 다시 추세선에 근접했고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이 다시 하락하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추세 지속 패턴을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패턴인 추세 돌파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세 돌파 패턴은 추세선을 캔들이 돌파해 추세가 반전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캔들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추세의 모멘텀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찾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특징은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인데 마지막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해졌고 다시 말해 상승 모멘텀이 약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캔들이 추세선을 하락 이탈했다면 추세 반전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세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상단을 이어준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 줍니다. 추세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다가 마지막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지면서 하락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돌파 캔들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추세 반전 차트 패턴이 나오면서 강력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더 높여주지 못하고 이전 고점과 같은 고점을 만들어주고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두 개의 고점 부근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 패턴은 이중 천정형 패턴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반전을 알려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같은 위치에 저점이 발생하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이중 바닥형 패턴이 나왔고 하락 모멘텀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돌파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RSI와 함께 추세 반전을 확인한다면 승률 높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에 RSI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어퍼밴드와 로어밴드를 5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제 차트 하단에 RSI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RSI는 0부터 100까지를 나타내며 중간 50 지점에 점선이 표시되었습니다. RSI가 50을 상향 돌파할 때 추세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RSI가 중심선을 하락 돌파하면 이후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캔들이 추세선을 하락 이탈 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RSI가 여전히 50 이상에 있고 완벽한 하락 추세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주겠습니다. 이후 RSI가 중심선을 하락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천재 트레이더 테스타의 매매법은 모든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10분봉 차트입니다. 이 선은 매우 중요한 지지 저항선입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는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 선에 오면 다시 하락하는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지점을 이은 추세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지점은 추세선과 지지 저항선이 만나는 합류 지점입니다. 테스타는 이 두 개의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이 매우 중요한 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 캔들이 도달했을 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반전 지점은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어주어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3번이나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우 신뢰도가 높은 상승 추세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지저항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이 지점은 강력한 타점이 됩니다. 이 합류 지점에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선을 이어주겠습니다. 이 추세선의 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하는 중요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이어 큰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두 개의 추세선과 한 개의 지지 저항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락세가 계속되어 이 중요 지지선을 뚫고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승률을 올리기 위해 짧은 타임 프레임의 차트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5분봉 비트코인 차트와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 오른쪽이 비트코인 15분 봉입니다. 15분 봉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다시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매수에 들어갈 확신이 안 들 때는 15분 봉 같이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확인을 하고 이 돌파 지점에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하향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지지저항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이 지지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로 반전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5분 봉을 같이 확인을 해봅니다. 15분 봉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어주겠습니다. 지지저항선을 맞고 하락 후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세선 매매법을 여러분들도 직접 차트에 그려서 이 매매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추세선을 긋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캔들 몸통으로 그릴지 꼬리로 그려야 할지 실전 매매에서는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자동으로 이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시크릿 방법이니 구독자분들 중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해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